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정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판가름 납니다. 새누리당 황진아,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4명의 열람위원은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에서 마지막 재검색에 나섭니다. 이어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자료 열람위원단은 오후 국가기록원을 찾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재검색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립니다. 여야 열람위원단은 최종 확인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국회로 돌아와 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어제도 민간 전문가까지 합세한 여야 열람위원단은 6시간 넘게 재검색에 나섰지만 대화록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지정 기록물에 암호를 해제한 뒤 수천 개의 검색어를 넣는 방식으로 본문 내용까지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지정 기록물의 로그 기록을 제출받아 자료 관리 실태도 있습니다. 재검색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납한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 이지원의 사본을 국가기록원이 2010년과 2011년 한 차례씩 무단 접속한 사실을 지난 3월 확인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은 시스템과 항운 항습 점검을 위한 접속이었다고 해명했고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4초 징발의 책임론과 추가 조치 등을 놓고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검찰 수사 또는 특별검사 실시 여부,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대화록 음원 파일의 공개 문제, 검색 기간 연장 문제도 추가적인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 아침 중부지방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강도 불어나 잠수교의 보행자 통행도 오전 7시부터 금지됐습니다. 팔당댐도 오전 11시부터 방류량을 초당 11,500입방미터까지 늘려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간당 7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양재천길 영동일교에서 KT 앞 도로는 새벽 6시반부터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될 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앞서 새벽 5시 40분쯤에는 청계천 산책로 전 구간의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강 이남 저지대의 지하주택과 상가 등 40곳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한강 탄천 유역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장대비는 오늘 오후까지 계속 내려 오늘 하루 23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단신입니다. 8년 만에 남북 여자축구대표팀의 경기가 진행된 어제 2대1로 북측이 승리했습니다. 전반 26분 김수현이 선제골을 넣고도 선취골을 내준 북한팀 허은별의 동점골과 2분 뒤 역전골까지 내리 허용하고 말았지만 선수와 관중 모두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의 30억 원짜리 연금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이 이 씨가 서울 대연동에 있는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 30억 원의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매달 1,200만 원씩 수령해온 사실을 확인해 30억 원의 출처에 대해 추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열린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넘기며 대승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은 참의원 전체 242석의 절반인 121석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각각 65석과 11석을 획득해 자민당은 비계선 의석을 포함해 전체 115석을 차지했고 공명당은 20석으로 늘어났습니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5차 실무회담이 오늘 개성공단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4차례 실무회담에서 남북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5차 회담은 개성공단이 재가동될지 아니면 폐쇄 순서로 이어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